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라는 삼전불패입니다. 삼전불패 가족 여러분, 오늘 이번 시간 하루를 최종 마감을 짓는 바로 삼성전자 주가 전망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김없이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의 희망찬 삶을 살아가며 지금 같이 경제 시황이 참으로 어려운 험난한 주식시장 속에서도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과 저와 함께 그러니까 개미 투자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 투철한 마인드 가치와 그에 따라서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동력의 힘을 끌어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에게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전체적인 시황과 업황을 알고 잘 모르고의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전체적인 주식시장의 흐름세를 알게 된다면 판도의 흐름세를 알게 되고 이에 따라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야가 훨씬 더 커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라 매일매일 저는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의 정말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저도 성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같이 나감에 따라 발돋움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오늘 이번 시간에도 전체적인 시황과 업황에 대해 먼저 좀 말씀을 드린 다음에 그에 따라서 삼성전자 어떠한 이벤트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간단한 출첵 또는 간단한 코멘트를 작성해 주신다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번 시간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도 아실 겁니다. 제가 이제 패턴 있는 요 삼성전자 주가 전망 시간을 참으로 중요시 좀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데이터와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증시도 정말 오랜만에 긍정적인 장세를 보여줌에 따라 이 증시에 따라서 다시금 반등세를 보여줄 수 있는 여지의 발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불안한 장세, 특히 외인들이죠. 선주패점들. 이 외인들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가고는 있지만 다시금 매도의 규모세는 현저히 줄어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제 지금 증시가 세계 글로벌 장세, 그러니까 뭐 유럽 증시나 이제 아시아 증시 뭐 이러한 이제 세계적인 글로벌 장세가 어려운 이유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이 기저 효과가 아직은 기간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더 하락할 여지는 있지만 우리는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과 함께 사실 장기 투자를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전체적인 주식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하락은 줍줍의 기회이며 저 또한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에게 주식 수량을 늘려 나가기 위해 제가 한 주라도 싸게 살 수 있는 그 기회는 주가의 하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가의 하락은 줍줍의 기회이며 주가가 큰 폭의 하락세로 이어지자 저는 추가 매수를 했고요. 그에 따라서 수량을 늘려 나가는 모습을 어제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에게 인증을 다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삼성전자 우선주를 추가 매수를 했고요. 그에 따라서 ETF 종목까지 병행 투자를 함에 따라 노후 준비를 부단히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은 대다수 어머님, 아버님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노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내 집 마련하기, 저는 집조차 없기 때문에 내 집 마련하기에 있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며 주식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목표치는 우리가 돈을 만드는 그 인프라 시스템을 지금 구축해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래 전망치가 높은 회사에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만큼 지금 현재 코스피 또한 반등세를 보여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이제 코스피 시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전체적인 시장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파울의 경기 자신감에 따라 코스피도 안도를 좀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에 따라 낙폭을 좀 만회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코스피는 2500선까지 반등을 시도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코스피가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장세를 보여주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하향하는 그래프를 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스피는 2451로 0.16% 소폭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 선전표여러분들 등락률을 보시면 지금 거의 뭐 일주일째 하락을 하다가 오늘 하루 상승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전체적인 시황으로 봤을 때는 바로 외국인들의 매수가 증시를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선전표여러분들 외국인의 저력은 상당히 큰 기저 효과를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코스피 상승의 원인, 요 부분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금 이제 오늘 코스피 상승의 원인은 총 4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난밤이었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뉴욕 증시,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 사실 기저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에 따라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간밤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에 따라 파월 의장의 인플레이션 통제 의지와 이에 따른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더해지면서 금융시장은 반전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금융시장은 반전을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신감을 보이며 이제 6월달 FOMC 계기로 이번을 보시면 스탠스와 그리고 현재 펀더멘탈 상황을 앞서간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진정이 될 것으로 예상치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라 실제로 2400선을 바탕으로 코스피죠. 이에 따라 최근 급락에 따른 되돌림 과정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금일에는 FED의 6월달 자이언트 스텝 재료 소멸 인식에 이에 따라서 반등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세계 주요 증시 현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아시아 증시 코스피는 상승을 했죠. 그래서 현재 이제 뉴욕의 3대 지수를 살펴보시면 다우 산업과 나스닥 종합, S&P 500 모조리 사실 긍정적인 장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역시 뉴욕 증시 또한 그동안 지속적인 하락세로 인해서 참으로 어려운 증시의 형태가 나타났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다우 산업은 1%, 나스닥 종합은 2.5%, 그리고 S&P 500은 1.46% 긍정적인 장세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니켈 줄도로도 지금 이제 긍정적인 장세를 보이긴 했지만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외인들의 수급이 빠져나감에 따라 증시는 조금씩 어려운 형태로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에 따라서 중국의 상해종합과 홍콩의 항생은 지금 증시의 변동성 장세에 따라서 참으로 조금은 어지럽게 나타나고 있는 불편한 증시의 방향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상해종합은 0.61%, 홍콩의 항생은 2.17%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에 따라서 지금 유럽 증시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하락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요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읽지 않는 이유는 아직 주식시장이 끝나지 않았기에 제가 공표를 해서 말씀을 드리진 않겠고요. 그에 따라서 오늘 우리나라 주요 증시 현황, 그러니까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상위권 종목들이 대다수 반등장을 좀 보여주긴 했습니다. 그래서 상승한 종목은 6개, 하락을 한 종목은 4개의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그와 더불어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전자 우선주, 우선주는 오늘 무려 3%나 급등장, 폭등장을 불러일으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에 따라 LG화학과, 삼성 SDI도 상승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 네이버, 그리고 현대차와 카카오는 소폭 하락장으로 마감을 지었다. 이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 오늘 증시의 형태는 일주일 차트 중에 정말 오랜만에 반등세를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에 따라서 69,900원 0.33% 상승을 했지만 오늘 장중에는 무려 61,800원까지 고가 고점을 터치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은 아쉽게도 900원 이제 하락을 했기에 증시는 69,900원에 마감을 지었고, 이에 따라서 외인들의 수급이 그동안 정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증시가 어렵게 나왔었는데요. 그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요, 여전히 외인들의 수급은 빠져나가고 있지만 대략적으로 보면 막 600만 주, 900만 주, 막 요런 식, 어제 같은 경우에도 400만 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랬던 외국인이 오늘은 50만 주를 팔아치움에 따라 매도세는 현저히 줄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하지만 아직은 조금 더 눈여겨 보여야 할 주식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타남에 따라 증시가 조금은 어렵게 나타났다고 한들, 개인 투자자, 개미 투자자의 매수세가 66만 3,152주를 추가 매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에 따라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은행, 종금, 보험이나 연기금이 매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증권가 투신이 약간의 도움을 주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은 삼성전자, 우선주 주가 흐름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약간 특별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57,500원에 무려 3%나 폭등장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증시는 장 막판 동시호가 때 막판에 폭등장을 불러일으킴에 따라 동시호가, 동시천사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긍정적인 장사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러한 보통 장세들은 막판에 증시가 상승을 할 경우에는 외인들의 수급이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웬만하면 이러한 주식시장에서는 상승을 할 가능성, 오히려 매수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그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외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많이 들어옴에 따라 증시를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외인은 46만 주를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미 투자자는 32만 주, 그리고 기관은 13만 주를 팔아치웠지만 외국인은 46만 8천 주를 추가 매수를 함에 따라 증시를 끌어올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의 저력이 증시의 향방을 단정 지을 정도로 너무나도 중요한 포지션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기관에서는 증권만 매수를 했고요. 그 외 투신이나 은행, 그리고 보험이나 연기금에서는 팔아치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은 삼성전자 공매도 현황 한번 체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같은 경우 83,000주를 공매도를 때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에 따라서 증시를 하방으로 이끄는데 동조를 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요만큼 공매도를 때렸구나 정도로만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의 주가가 폭락을 할 때보다는 덜 때리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높은 수치라고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목요일에는 어떠한 증시의 이제 이슈거리가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삼성전자 뉴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로 총 3가지의 소식을 전해드림에 따라 이재용 부장에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네덜란드 ASML에 찾아간 이재용 부장이 현재 인텔이 탐내는 최신의 EUV 기술을 보고 왔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부장은 이제 실제로 이제 보고 온 장비가 이제 ASML에 있는 실제로 이제 최신 반도체 노광 기술이 담긴 장비를 직접 보고 왔고요. 그에 따라 인텔의 파운드리, 그러니까 반도체 칩 위탁 생산 사업 재건을 내걸 다시 삼성전자와 TSMC보다 먼저 도입할 것이라는 수치가 나옴에 따라 반도체 업계에서는 화제를 일으키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 부장은 이러한 이제 ASML과의 경영 진간, EUV 장비 도입 간의 구체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고요. 다음은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ASML에 이어 유럽 최대 반도체 연구소에 따른 IMEC 방문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은 IMEC에 있는 루크 반 덴 호크 최고 경영자를 만남에 따라 반도체 분야에 있는 최신 기술과 그에 따른 연구개발 방향을 논의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1984년 벨기에, 프랑스, 네덜란드 이런 이제 세국에 대해서 세 나라가 공동 설립한 유럽의 최대 규모의 비영리 종합 반도체 연구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특별한 곳에 이재용 부장이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마지막 소식입니다. 선조패자분들. 정말 번개를 달려왔는데요. 일단 요번 마지막 소식은 조금은 안 좋은 소식입니다. 네, 뭐 좋은 소식이 나오면 안 좋은 소식도 나오기 마련이죠. 그래서 LG와 이제 협력을 해서 같이 사업을 할 것 같았던 삼성이 실제로 좀 무산이 됐습니다. 요게 좀 무산이 됐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삼성 디스플레이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계열사와 같이 일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양사 삼성과 LG는 이제 LED 패널을 탑재한 방안을 놓고 계속해서 줄다리기를 해왔지만 조금 아쉽게도 공식적으로는 협력 가능성이 조금 어렵게 진행이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시황과 업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선주패자분들 정말 오랜만에 반등세를 보여주긴 했지만 아직은 갈 길이 정말 험난하고도 멉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정말 좋은 날이 옵니다. 네, 그날까지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마인드 가치를 끌어올림에 따라 이 시간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긴다라는 게 사실 표현이 잘못됐을 수도 있겠지만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장기 투자는 여유로움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댓글로 간단한 출첵 또는 간단한 코멘트를 작성해 주신다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패자분들 댓글 간단한 인사 정도만 해주셔도 저는 우리 삼중불패 가족분들과 티키타카를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